조종사는 하늘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선과 표식이 표시된 레이더 화면을 봅니다. 조류에게는 눈이 그러한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눈 속의 특수 분자들이 빛과 지구 자기장을 동시에 감지해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합니다. 뇌에서는 이러한 신호가 실제 세계 위에 자기장 선이 겹쳐진 영상으로 형성됩니다. 조류는 구름과 지형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 레이더를 인식하여 어떤 방향으로든 쉽게 항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점기를 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 입자가 조류의 체내로 유입되면 전기적 신호가 왜곡되고 신경계의 기능이 교란됩니다. 그 결과 운동 조정 능력이 저하되고 기억과 학습 능력이 약화되며 발성 및 공간 인지 능력에도 장애가 발생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비행이 점점 불규칙해지고 행동이 불안정해지며 지저귀는 소리마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어린 새들은 더욱 취약합니다. 많은 개체가 성체가 되기 전에 생존하지 못하며 살아남은 경우에도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플라스틱은 조류의 간, 신장, 위, 그리고 뇌를 손상시키며 알츠하이머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새들조차도 짝과 새끼를 적절히 돌보는 능력을 상실하여 성공적인 번식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해양 생물. 수면 아래에는 시야가 약해지고 소리가 왜곡되는 독특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해양 생물은 전기 수용, 즉 미약한 전기장을 감지하고 이를 통해 방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통해 현실을 인지합니다. 상어와 같은 포식자는 근육 수축과 심장 박동으로 생성되는 미세한 전기적 신호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모래 속에 숨은 채 움직이지 않더라도 생체 전기 신호는 그 위치를 드러냅니다. 수중의 모든 생명체는 피부를 가로지르는 이온 흐름으로 인해 지속적인 생체 전기장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전기장은 개체가 움직이거나 다른 생명체가 가까이 나타날 때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전기적 신호는 수중에서도 생명 그 자체와 분리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정전기를 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이러한 신호를 왜곡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양 생물은 특히 취약해집니다. 그 결과 해양 동물과 어류는 먹이를 정확히 찾고 포식자를 피하며 이동 경로를 따라가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생존을 위협하고 개체수 감소로 이어집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물고기에선 면역 기능 이상부터 혈액 성분 변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성 영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신경 독성의 징후, 성장 지연, 번식 능력 감소 역시 어류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생물권의 모든 과정은 극히 미세한 전기적 신호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호들이 정전기를 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이미 모든 환경에 스며들어 모든 생태계에 통합되었습니다. 여기 제시된 사례들은 전 지구적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교란은 예외 없이 생물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신호 전달의 왜곡, 생물학적 연결의 붕괴, 생명 시스템의 기능 이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죽음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하를 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자연적 생물학적 충동을 교란합니다. 점차적으로 이들은 생물권이 존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침식합니다. 이러한 붕괴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며 천천히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지만 필연적입니다. 오늘날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조차 이미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입자들은 이미 지구상에 매우 많이 축적되어 있어 생물권 전체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수는 날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단순한 서식지가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의 호흡이자, 우리의 양분이자, 우리의 보호입니다. 인류는 기술 없이 생존할 수 있지만 공기, 물, 살아있는 유기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이 사라지면 인류도 함께 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를 속이려 해도 자연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우리가 다음에 누구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 이미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생명의 충동. 인간에게는 생물권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가 생명의 맥동입니다. 인간의 몸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전기적 시스템입니다. 뇌는 전기적 충동의 도움으로 사고하며 심장은 세포들이 서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에 박동하고 근육은 신경계로부터 신호를 받을 때 수축합니다. 뉴런은 전기적 충동을 생성하고 전달함으로써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에서 전기적 신호가 생성되는 과정. 모든 신경세포에는 이온 통로라 불리는 문을 포함한 세포막이 존재합니다. 신호를 전달해야 할 때 일부 게이트가 열리면서 이온들이 세포 안팎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온의 흐름은 세포막의 전기적 전하를 변화시키며 그 결과 전기적 신호가 생성됩니다. 이 신호는 신경세포를 따라 전달되며 다른 세포들로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는지, 대화를 중간에 끊는지, 빠르고 감정적으로 말하는지, 혹은 반대로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지, 또 스마트폰에서 뉴스피드를 어떻게 넘기는지, 서두르는지, 천천히 움직이는지, 이러한 모든 것은 이온의 균형에 크게 좌우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사람은 과도하게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과 반응은 뉴런과 기타 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충동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뜨거운 물체를 만졌을 경우 신경섬유는 즉각적으로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뇌는 근육에 명령을 내립니다. 손을 떼라. 전기적 충동이 없다면 인체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면역계조차도 전기적 충동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각 면역세포의 반응 속도와 강도는 충동 전달의 질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감정과 사고 또한 전기적 충동의 언어입니다. 기쁨, 슬픔, 흥분, 사랑을 느끼거나 어떤 기억을 떠올릴 때 뉴런 사이에서는 미세한 전기적 불꽃이 오갑니다. 이는 친구들 사이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한 뉴런이 쓰기를 하면 다른 뉴런이 읽고 이를 다시 전달합니다. 이러한 연쇄를 통해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결정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역시 전기적 충동이 작용합니다. 전기적 충동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며 마치 뇌 속의 작은 통로를 포장하듯 이후 충동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명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도 정자가 난자를 수정하는 순간에 특별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접촉은 일련의 생화학적 반응을 촉발하며 그 중에는 수십억 개의 아연 이온이 방출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 충동은 난자를 활성화하는 시작 버튼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로부터 미래의 배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개시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전기적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연은 수많은 생명 유지 과정과 상호작용이 전기적 충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벽한 설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예측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이 완벽한 메커니즘에 침투하여 이를 교란할 수 있는 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들의 가장 위험한 무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입자들이 축적하고 유지하는 정전기적 전하입니다. 이 전하는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단위인 세포에서부터 우리 몸 내부를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내부에서는 전하를 띤 나노플라스틱이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들은 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자가 파괴 프로그램을 촉발하며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 생성 능력을 세포로부터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일까요?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어떻게 신체의 세포를 손상시키는가? 뉴런 간 상호작용의 교란. 정전기적 전하와 극히 작은 크기 덕분에 나노 플라스틱 입자는 인간의 세포 내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나노 플라스틱이 세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 신호의 생성과 전달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계 세포인 뉴런에서 특히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유럽 자연과학 아카데미 회원이자 물리수학 박사인 발레리 에트키는 나노 플라스틱이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나노 플라스틱은 이온 수송을 방해하고 신체에서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의 전기적 활동을 교란하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신경 충동의 생성과 전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각 신경세포는 소형 배터리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신경세포는 세포막의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전기적 전하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상태 덕분에 신경세포는 필요한 순간에 신호를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를 띤 나노플라스틱은 이러한 미세한 균형을 교란하여 세포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도록 만듭니다. 신경세포는 마치 스스로 켜졌다 꺼지는 전등처럼 명령 없이 조기에 활성화되거나 반대로 신호를 전달해야 할 때 신호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개별 신경세포를 넘어 전체 신경망의 작동을 무너뜨립니다. 이는 마치 도시에서 정전이 발생해 구역마다 순차적으로 불이 꺼지며 결국 대규모 블랙아웃으로 이어지는 상황과 같습니다. 또한 중국 광저우의 남방의과대학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나노플라스틱은 이온 통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전기 전하를 지닌 나노플라스틱은 이러한 통로와 상호작용하며 그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게이트가 열리지 않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오랜 시간 열려 있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경계 전반에서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교란하게 됩니다. 전하를 띤 막지질과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세포막 내부에서 전하를 띤 지질과 단백질의 재분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지질막의 기능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전하를 띤 입자 주변에서 이온 농도의 국소적 변화가 발생하고 이온 농도 기울기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온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이온 펌프의 기능이 교란됩니다. 이온 펌프는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 물질을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를 능동 수송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균형이 무너지면 에너지가 축적되며 이 에너지는 이후 생물학적 시스템이 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온 펌프의 정상적인 작동은 방해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펌프의 작동은 생물학적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뉴런 간 신호 전달은 복잡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조율된 전기화학적 의사소통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특수 분자인 신경 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분자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여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정보를 엄격한 순서에 따라 전달합니다. 전하를 띤 나노플라스틱 입자는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신호 없이 방출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뇌에서는 혼란스럽고 잘못된 신호가 발생하며 마치 신경계가 언제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하고 어디로 전달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과 유사한 상태가 나타납니다. 신경세포 간의 소통에 어떤 형태로든 교란이 발생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들어 건망증이 잦아지거나 멍해지는 느낌을 받거나 집중하기 어렵고 아주 단순한 일조차 기억하기 힘들다면 신경 연결의 퇴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나노플라스틱은 신경세포 간의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